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자료는 바로 삼성의 자체 칩 개발, 특히 요즘 정말 말이 많은 엑시노스 2500과 그 다음 모델이죠, 2600에 대한 여러 보고서들입니다. 삼성이 지금 어떤 상황이고 또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지 그 핵심 내용들을 좀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. 네, 이게 삼성의 뭐랄까 반도체 사업, 특히 시스템 LSI랑 파운드리 양쪽 모두에게 상당히 중요한 시점인데요. 차세대 공정인 3나노에서 겪는 어려움들, 그리고 그에 따른 전략 변화, 또 희망을 걸고 있는 2나노 공정 현황까지 좀 짚어본 내용이 많습니다. 그렇죠. 그 시작은 역시 가장 뜨거운 감자, 엑시노스 2500 칩셋 이야기부터 해야겠죠. 양산 세작했다는 말도 있었지만 역시 핵심은 그 3나노 GAA 공정, 그러니까 게이트 올어라운드라는 그 차세대 구조 적용한 공정의 수율 문제인 것 같아요. 자료들 보면 상황이 꽤 어려워 보이는데요. 맞습니다. 여기서 이제 수율이라는 게 전체 생산품 중에서 정상 작동하는, 그러니까 양품 비율을 말하는 건데요. 보고서들을 종합해보면 이 3나노 공정 수율이 20%? 잘 쳐줘도 40% 수준에 불과하다고 합니다. 20에서 40%요? 와, 보통 업계에서는 안정적인 양산 기준으로 한 60%는 넘어야 한다고 하잖아요. 네, 그렇죠. 최소 60%는 되어야 하는데 그거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치죠. 이게 결국 뭘 의미하냐면 웨이퍼 한 장에서 버려지는 불량칩이 훨씬 많다는 거고, 당연히 칩 하나 만드는데 되는 비용이 급격히 올라간다는 뜻입니다. 야, 20, 40%면 정말 심각한데요? 그럼 실제 생산량도 정말 얼마 안 되겠네요. 네, 일부 예측으로는 월 생산 가능량이 한 5,000개? 그 정도 수준일 거라고 해요. 월 5천 개요? 삼성이 스마트폰을 1년에 몇 억 대씩 퍼는데 그 규모 생각하면 정말 극히 적은 물량이네요. 그렇죠. 대량 생산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수준입니다. 그런데 이렇게 수율도 낮고 비용 문제도 있는데 삼성이 곧 나올 그 갤럭시 Z 플립 7에요. 퀄컴 스냅드래곤 8 엘리트 대신에 이 엑시노스 2500을 탑재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. 성능 논란이 있을 수 있을 텐데 이건 왜 그런 걸까요? 여러 분석이 있지만 가장 설득력 있는 건 역시 비용 문제입니다. 그러니까 수율이 낮아서 칩당 생산 단가가 올랐다고 해도요, 외부에서 그 퀄컴 최상위 칩 스냅드래곤 8 엘리트를 사오는 비용보다는 그래도 여전히 엑시노스 2500이 더 저렴할 수 있다. 이런 계산인 거죠. 아하, 그러니까 자체 생산 칩이 아무리 비싸져도 사오는 것보다는 낫다. 네,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. 특히 Z 플립 시리즈는 아시다시피 폴드 모델보다는 가격에 좀 더 민감한 모델이잖아요. 그러니까 부품 원가를 어떻게든 좀 절감해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그런 전략적인 판단으로 보입니다. 일단 초기 물량은 한 20만 대 정도만 이걸로 만들고 나중에 수율이 개선되거나 수요를 봐서 늘릴 수도 있다. 이런 얘기고요. 네, 그렇죠. 일단 시작은 좀 제한적으로 해보겠다, 이런 거겠죠. 성능을 어느 정도 포기하더라도 원가 절감이 더 시급하다. 이렇게 판단했다는 의미로 들리네요. 근데 실제로 성능 면에서는 좀 아쉬운 소식들이 계속 들려오고 있어요. 최근에 유출된 그 벤치마크 결과를 보면 기대에는 좀 못 미치는 것 같던데요. 네, 그 긱벤치 6 테스트 결과가 공개됐는데 싱글 코어 점수가 한 2000점 초반대, 멀티코어는 7500점 정도 수준으로 나왔습니다. 그 정도면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? 경쟁 칩들이랑 비교하면요? 이게 사실 점수 자체원 놓고 보면 경쟁적인 스냅드래곤 8 엘리트나 애플 A19 시리즈, 또 미디어텍 디멘시티 9400보다는 낮은 건 물론이고요. 심지어 샤오미가 자체 개발했다는 그 XRM01보다도 좀 뒤처지는 결과입니다. 구글 텐서 G4보다는 좀 앞섰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플래그십 스마트폰의 두뇌라고 하기에는 다소 좀 부족하게 느껴질 수 있는 성능이죠. 3.3GHz 고성능 코어도 하나 넣고 2.75GHz 듀얼, 2.36GHz 펜타, 1.8GHz 듀얼 이렇게 10개 코어 구성에다가 또 AMD랑 협력해서 만든 엑스클립스 950 GPU까지 탑재했는데도 이 정도라니 좀 아쉬운데요. 이게 결과가 결국에는 그 갤럭시 S25 시리즈에는 엑시노스 아예 안 쓰고 스냅드래곤만 전량 탑재하기로 한 결정과도 좀 연결이 되는 거겠군요. 네,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.
아무래도 플래그십 중에서도 최상위 모델인 S 시리즈에는 성능에서 타협하기가 좀 어려웠다고 판단했을 겁니다. 따라서 이 Z 플립 7에 엑시노스 2500을 탑재하는 결정은 뭐랄까 성능보다는 원가 절감을 통해서 수익성을 확보하는데 좀 더 무게를 둔 다분히 좀 현실적인 선택이다. 이렇게 해석하는 게 타당해 보입니다. 네, 그렇군요. 3나노에서의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그래도 다음 세대, 그러니까 2나노 공정 개별에서는 좀 긍정적인 소식이 있다는 점은 다행입니다. 엑시노스 6600 시험 생산 결과가 나왔다고요? 그렇습니다. 코드명 율리시스로 알려진 엑시노스 2600 시제품이요. 이걸 2나노 GAA 공정으로 시험 생산했는데 초기 수율이 30%를 달성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. 30%요? 오, 이게 높은 건가요? 낮은 건가요? 경쟁사랑 비교하면 어떻습니까? 이게 경쟁사인 TSMC의 초기 2나노 수율 예상치가 한 60% 수준이거든요. 그거에 비하면 절반 정도 수준이죠. 하지만 삼성이 지금 3나노에서 겪고 있는 그 극심한 부진, 20%대 수율, 이런 걸 생각하면 이 2나노에서 초기 30%를 달성했다는 건 상당히 의미 있는 진전입니다. 내부적으로는 거의 승리다, 이렇게 평가할 만하다고 합니다. 3나노 상황을 고려하면 그래도 선방했다, 이런 거군요. 삼성이 이 2나노 SF2 공정에 거는 기대가 클 텐데요. 목표치는 어느 정도인가요? 네, 삼성이 발표한 걸 보면요. 이 2나노 공정 SF2는 이전 3나노 SF3 공정 대비해서 성능은 12% 향상시키고 전력 효율은 25% 개선하고 친면적은 5% 줄이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 성능 향상도 중요하지만 전력 효율 25% 개선이면 상당한데요. 그렇죠. 모바일 기기에서는 배터리 효율이 중요하니까요. 물론 현재 30% 수율은 아직 고객사에게 납품하거나 대량 양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. 최소한 70% 이상은 되어야 상용화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. 그럼 아직 갈 길이 좀 남았네요. 네, 하지만 이 초기 성과를 발판 삼아서 수율을 성공적으로 끌어올리기만 한다면 TSMC와의 파운드리 경쟁에서도 좀 반격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고요. 또 자체 칩 사용을 확대해서 스마트폰 원가 경쟁력도 높일 수 있겠죠. 그리고 무엇보다 이 GAA라는 새로운 기술에 대한 경험을 계속 쌓는다는 거. 이게 향후에 더 미세한 공정 개발로 나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자산이 될 겁니다. 네, 정리를 좀 해보면요. 삼성은 현재 엑시노스 2500과 3나노 공정에서는 이 수율과 성능 문제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게 Z 플립 7 같은 실제 제품 전략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. 비용과 성능 사이에서 굉장히 어려운 선택을 하고 있는 모습이 좀 역력합니다. 맞습니다. 하지만 동시에 그 차세대 칩인 엑시노스 2600과 2나노 공정에서는 그래도 반등의 실마리를 조금씩 찾고 있는 모습이에요. 결국 앞으로 한 1, 2년 안에 이 2나노 공정의 수율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확보하느냐, 이게 삼성 파운드리 사업과 또 엑시노스 칩셋의 미래에 정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. 이 과정을 지켜보면서 삼성이 과연 자체 칩 전략을 계속해서 밀고 나갈지 아니면 또 다른 변화를 모색하게 될지 계속 주목해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.